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갑술월주와 사주 실관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 모든 것이 그저 습관적으로 움직입니다. 습관적.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무사안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적. 얼마 전에 작고하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다녀오고 와서 첫 마디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는 다 바꾸라 이거예요. 다 바꾸라 이거예요. 혁신을 주장했습니다. 혁신. 새로운 탈바꿈, 환골탈태, 새로운 상황의 개선을 촉구한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고 얼굴을 봅니다만은 습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얼굴의 변화를 잘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환경, 자기의 직업관, 가치관, 우선관, 자기 수양하는 방법, 자기 이미지 개선 방법보다 나은 하나의 여론, 뉴스, 미디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자기가 개선하는 방법, 또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0년 전에 당뇨 지수가 높다고 하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어요. 저는 그 당뇨 때문에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당뇨는 뭐냐? 간단합니다. 치료 방법이. 당뇨 지수를 떨어뜨리는 거는 누구든지 식후 30분 후에 30분만 걸으면 하루에 3번, 그러면 당뇨 지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걸었습니다. 걸으니까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걸음으로 인해서 모든 그 순환기기가 발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근육이 생겨가지고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문제는 뭐냐? 해답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해답이 있어요. 내가 표정이 어둡고 그늘지고 고뇌하는 표정, 밝은 표정으로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운이 바뀌는 겁니다. 표정도 바뀌고 생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24시간을 내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시간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느냐. 역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패턴도 바꿔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남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협조하는 이기심을 많이 버리는 측은지심을 갖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서 자기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타성에서 벗어나는 그 움직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상황을 개선하는 겁니다. 상황을 개선하는 거예요. 국면을 전환해야 돼요. 요 갑술이라고 하는 월주는 갑목은 지도자형입니다. 지도자형. 술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주로 뭐냐? 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요. 우리가 개강백화하면 진술, 임진, 임술, 경진, 경술에 진짜 술이 다 들어갑니다. 왕성한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였지. 추진력도 강하고 활동력도 강하고 매사가 아주 진취적이에요. 그리고 부모궁 아닙니까? 그 부모대에 뭡니까? 이 사주는 기축, 갑술, 개미, 병진. 지금 현재 이 사주의 주인공의 연령은 73세입니다. 그러면 여기 물의 날에 태어났습니다. 물, 수. 수가 수생목이에요. 그 목은 뭡니까? 상관이 되는 겁니다. 상관. 상관이라고 하는 건 아이디어가 좋고 전략적 사고를 하고 두뇌가 명석하고 지혜롭고 마당발이고 수완이 좋습니다.
이게 상관의 특징이에요. 그 상관은 두뇌가 명석하고 마당발 같고 활동력이 강하고 재물운의 기초가 됩니다. 재물운. 그 식신상관이 있으면은 평생 먹을 걱정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두뇌 명석하고 또 상관은 자유분방해요. 얽매기를 싫어합니다. 그 토국수 관성백호입니다. 갑수는 좀 백호로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백호는 백호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좋고 명예운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명예운, 고관대작, 상류사회, 재물운이 좋은 그런 백호대살의 그런 기운을 받고 이 태어난 사주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요 사주를 제가 분석하면서 요 신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존하는 그분의 활동 사항을 봤을 때 병진씨가 아닌가 이렇게 추리를 했습니다. 추리.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추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역학은. 오세훈 시장이 경자년에는 국회의원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신축년에는 서울시장이 됐어요. 똑같은 금수가 왕한데 왜 경자년에는 떨어지고 신축년에는 당선이 됐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신과 축에 대한 경자와의 그 차이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2년 차이에 운세가 길흉이 엇갈린 겁니다. 경자년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신축년에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성공을 거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주를 분석하면은 미묘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국면전환. 그래서 이 사주는 그래서 제가 병진씨를 가정을 해가지고 이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 연은 조상궁입니다. 조상궁인데 토국수예요. 관지가 아니니까 명예운이 좋다 이거예요. 명예가 밑에 축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대의 명문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명문의 할아버지 대 명문의 아버지가 재물과 관직을 갖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주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추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 관을 한번 살펴봅시다. 관. 물의 날에 관은 뭡니까? 토국수인데 요 갑과 기가 합했습니다. 이게 갑기 토가 뭡니까? 관이 묶였어요. 그러니까 관이 묶여 있으니까 관환 관계의 활동이 제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관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밑에도 뭐냐면 진술충미가 다 있습니다. 진술충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고라고 합니다. 묘궁, 묘지에 기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감추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 진술충미, 토국수, 요 진술충미가 다 관 아닙니까? 관. 관에다가 관살 혼잡입니다. 천간에도 관, 갑기토, 관살. 그러니까 관에 대한 탐하는 그런 의욕은 욕심은 있지만은 관살 혼잡이 되면 관의 기운이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이 전부 요 묘궁에 들어앉았습니다. 묘궁. 묘궁이라는 건 뭐니까 묘지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묘지에 들어가 있다는 건 감추어져 있다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영국 여왕의 남편 필립공이 99세를 일기로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여왕의 남편으로서 얼마나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갇혀있는 생활을 한다고 봐야 돼요. 여왕의 남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을 못해요. 그 명예라는 게 있고 거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묘궁이에요. 일종의 말하자면 묘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물과 명예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개인의 스스로의 자유로운 생활과 행동과 활동에
제한을 받는 감춰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전부 다 멸국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행복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고 자유분방한 그런 생활의 방편을 찾아야 돼요. 이걸 보시면은 인신사회 영마가 하나도 없어요. 그 변화가 좀 부족한 거예요. 변화, 연신사회. 국면 전환이 부족한 겁니다. 자유 도화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화살. 그 인간관계는 뭡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풍월과 낭만과 여행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얽매이는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관이라고 하는 건 묶여 있고, 그리고 나아가 물의 날에 재는 화니까 병화는 뭡니까? 태양화고 주작이에요. 이거 언론 문화 사업 그런 쪽은 유망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전략적 사고가 많고 관은 묶여 있고 관살 혼잡에 재물과 명예는 문화 교양 사업이고 언론 사업이고, 그리고 인생은 사고라고 하는 묘지에 갇혀져 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끊임없이 국면 전환을 해야 돼요.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안정감은 있지만은 개선해서 더 발전하려고 하는 분발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운세의 흐름을 우리가 분석을 해봅시다. 이 사주는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가을에. 이것도 겨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목화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초년에 23세까지는 금수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23세까지는 해외에서 뭐 공부를 했거나 유학을 했거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운세는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좋더라도 부모의 그늘에 떨어져 있으면은 그건 불운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24세부터 남방운으로 해가지고 30년간 대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늘한 사주에 목화운이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그 다음에 54세부터 또 30년 동방운이 들어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이것이요. 응? 이 사주의 절묘함의 특징은 초년에 여기 안 좋은 곳으로 인해서 말년운이 좋다고 하는 사주예요. 그 초년에 좀 힘들었지만은 평생 60년간 대운이 들어오는 말년운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 신축년에 대한 운세를 풀어보겠습니다. 신축년. 이 천간은 천간길이 보는 겁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게 병신 합수가 됩니다. 그럼 병화가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는 문화사업이나 이런 거는 금년에 별 진전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전. 그러나 합해서 금수가 되니까 교육 분야는 발전성 있게 돌아가는 기운작용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금극목, 목극토, 토생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축은 사유축, 축이라고 하는 건 금생수도 되고 토옥수 됩니다. 관직과 명예운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운세 흐름을 보면 내년서부터 이민년이 들어옵니다. 이민년에서 들어오면서부터 금년이 전환점이 돼가지고 국면을 전환해서 내년부터 활동력이 커지는 시기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내년부터. 내년은 바로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게 이민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호수로 합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물의 날이 인호술이라던 화가 들어오면은 서늘하고 추운 기운이 음양의 조화가 돼서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계묘에 들어와서는 이민 계묘 갑진
이민 개묘 갑진. 그럼 여기 인묘진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운으로는 굉장히 좋은 주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금년이 전환전으로 극면 전환을 해서 내년부터 운이 좋게 들어와 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요 갑진년에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은, 갑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갑기토가 묶인 관이 풀려버려요. 관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술충이 되니까 모든 환자의 국면 전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고 문이 열리고 재물도 들어오고 명예형도 좋아지고, 저럴 때는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해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은 진술충이라고 하는 동서남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류사회의 재물과 명예운이 좋은 그런 사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국면전환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자기 나름의 상황 개선, 그리고 인생을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어떤 풍월과 낭만과 풍류를 즐기는 그런 인생의 삶,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축, 갑술, 개미, 병진에 대한 진술충미를 깔고 있는 이런 사주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주에도 진술충미가 밑에 지지에 다 있었다고 합니다. 발지가. 그래서 이 진술충미 혹은 인신사회, 박정희 대통령은 인신사회가 밑에 다 지살 역마가 다 있었다고 하는 사주입니다. 좌우묘, 네 개가 좌우묘고 도화살이 다 있다. 이거는 다 귀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이한 사주 하나를 예를 들어서 갑술에 대한 월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